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뜯어볼 사료는 꽤나 흥미롭고 어찌 보면 좀 섬뜩한 모순을 담고 있는 2026년 한국경제 보고서입니다. 겉보기엔 번지르르한 지표.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팍팍하게 그지없는 민생.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500억 달러. 와, 이게 감이나 오시나요? 이게 바로 2026년 한국이 달성할 거라고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장난 아니죠. 게다가 반도체 수출이 말 그대로 빵 터지면서 실질 GDP 성장률도 1.9%를 찍을 걸로 전망되고 있어요. 사실 1분기 성장률만 봐도 벌써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야, 우리 경제 드디어 완전 호황기네? 하고 샴페인이라도 터트려야 할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숫자가 막 날아다니는데 왜 정작 우리 통장 잔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숨막히게 힘든 걸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살펴볼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역설입니다. 자, 이제 저 화려한 거시경제라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냉혹한 실물경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K양극화라는 건데요. 보고서는 지금 이 상황을 잠깐 지나가는 침체가 아니라 아예 뼈대부터 갈라진 구조적인 분열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큼직한 경제 지표는 하늘 뚫고 올라가는데 밑바닥 서민 경제는 각종 복합적인 위기에 짓눌려서 바닥도 없이 추락하는 거죠. 알파벳 K자 모양, 딱 그거예요. 경제 하나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으로 쫙 쪼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쪽에서는 요즘 난리인 AI 수요 덕분에 반도체 산업이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펄펄 날고 있습니다. 엄청난 호황이죠. 근데 딱 고개를 돌려보면요.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들은 완전히 죽을 쓰고 있어요. 중국에서 물량은 쏟아져 나오지 수요는 줄어들지 아주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경제인데도 어느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 체감 온도가 완전 극과 극인 겁니다. 이런 분열은 비단 산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인 단절, 즉 지역양극화로 오면 더 심각해요. 서울이랑 수도권 집값, 자산 가치가 오를 거란 기대감에 또 과열 양상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방 경제의 현실은 정말 참혹할 정도입니다. 거래는 아예 말라버렸고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지역 경제의 뿌리마저 무너뜨리고 있죠. 돈이랑 사람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돈 쓰는 방식, 즉 소비 패턴에서도 이 양극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사람들이 외식하러 가거나 여행 가는 이런 서비스 소비는 그래도 완만하게 살아나는 추세거든요. 근데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덩치 큰 내구재 소비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요. 할부로 뭐 하나 사려다가도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지갑을 닫는 겁니다. 결국 동네에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파시는 지역 소상공인들 경영난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셈이죠. 대출 상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빵빵한 대기업들은 이 위기 속에서도 대출 연체율이 아주 평온합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쪽으로 가면 연체율 그래프가 말 그대로 수직 상승 중입니다. 고금리는 계속되지, 내수는 안 돌지, 이걸 막아줄 보호막 하나 없이 맨몸으로 버티다가 결국 금융 절벽 아래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냉혹한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나라 경제가 크는 거랑 우리 지갑 두께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질 GDP 성장률은 1.0%에서 1.9%로 껑충 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 민간 소비 증가율은 1.3%에서 1.7%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일어난 수출 성장이 밑바닥 대중들의 소비력으로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에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실까요? 가계대출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고정금리인데 이 비중이 불과 1년 만에 50%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기금리가 오르니까 차주들이 당장 이자가 조금 더 싼 변동금리로 싹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연 4.25% 수준으로 예대마진만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시장금리가 조금만 출렁여도 수많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럼 정책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지점은 보고서가 정부의 엇박자 정책들이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을 부채의 늪으로 더 깊이 빠뜨리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만 충돌하고 있는 정책의 모순들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서민경제 활력 좀 살리겠다고 건설사업 같은 곳에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한국은행은 물가랑 가계부채 잡아야 한다고 고금리를 꽉 유지하는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차로 치면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아주 꾹 밟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엇박자는 특히 금리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PF 부문입니다. 정부가 무너져가는 건설사들 살리겠다고 부실 사업장 만기도 연장해주고 대규모로 금융 구명주를 팍팍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집 하나 사려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GDP 대비 89%라는 엄청 엄격한 부채캡을 씌워서 대출을 꽁꽁 묶어뒀단 말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공급자만 살려두고 수요자는 옥죄는 방식이 오히려 시장에 꼭 필요한 구조조정 자체를 틀어막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상생금융정책, 이게 낳은 뜻밖의 역풍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80조 원 규모로 취약계층 좀 지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자신들 수익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이 비용을 아주 조용히 일반 대출자들의 금리에 얹어서 떠넘겨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 심사 기준 자체를 확 높여버려서 진짜 돈이 가장 급한 취약계층이 대출 창구에서 쫓겨나는 금융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재건의 청사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한 도약. 자, 이제 이 깊은 구조적 단절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지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청사진이 바로 낙수효과 2.0입니다. 옛날처럼 위에서 물 넘쳐서 아래로 떨어지길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가치사슬 자체를 통합하는 능동적인 모델입니다.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에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펀드로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랑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혜택을 줘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회생 불가능한 좀비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서 거기에 묶인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게 길을 뻥 터주자는 겁니다. 당장 벼랑 끝에 산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미시 대책들도 제안됩니다. 당장 통신비조차 못 내서 고통받는 37만 명의 연체자들을 위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가 눈에 띄고요. 이와 함께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 투입, 8조 5천억 원의 금리 전환으로 취약차주들을 일단 살려내자는 겁니다. 물론 툭하면 흔들리는 기형적인 부동산 PF 시행사들의 자본 요건을 이번 기회에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묵직한 처방도 포함되어 있죠. 보고서는 이 무거운 문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 경제가 마주한 보전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 고착화되는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 자영업자의 한숨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그 성장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어떠신가요? 경제리표상의 화려한 성취가 밑바닥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그 경제는 결국 모래성일 뿐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서운 경고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무너진 사회적 계약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2026년 한국 경제의 화려한 지표, 그 뒤편에 숨겨진 꽤나 서늘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K양극화를 혹시 뼈저리게 체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다룬 이 숫자들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자 미래의 생존 문제죠. 여러분의 일상 속 경제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똑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